BTS의 귀환. 세상을 뒤흔들 축제인가 탐욕의 장이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숨죽여 기다려온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완전체 컴백의 역사적인 귀환을 앞두고 팬덤 아미를 비롯한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빛의 이면에는 어둡고 추악한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컴백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부 지역의 숙박업소들은 하룻밤 숙박비를 100만 원 이상, 최대 30배까지 폭등시키며 팬들의 설렘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결제된 예약마저 강제로 취소하며 더 비싼 값에 방을 내놓는 상도덕을 저버린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K-팝의 제왕이 펼칠 세기의 축제는 시작부터 팬들의 순수한 열정과 상인들의 노골적인 탐욕이 충돌하는 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이벤트는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수의 배를 불리는 탐욕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7년의 기다림, 왕의 귀환.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은 단순히 한 아이돌 그룹의 활동 재개를 넘어섭니다. 이는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후 완전체로 복귀하는 첫 사례로서 약 3년 9개월 만에 정규 앨범과 함께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사건입니다. 자필 편지에 담긴 약속. 2026년 3월 20일 컴백 소식은 꾸밈없는 자필 편지라는 그들 고유의 소통 방식을 통해 전해지며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극대화했습니다. 멤버들은 신년을 맞아 팬덤 아미에게 직접 쓴 편지에 2026년 3월 20일 이라는 날짜를 새기며 귀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답과 변치 않는 유대를 약속하는 행위였습니다. 리더 RM은 편지에서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다며 벅찬 마음을 드러냈고 B는 2026년에는 더 많이 더 좋은 추억으로 갈 테니 기대해 달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는 멤버들이 이번 컴백을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팬들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리랑, 뿌리를 향한 물음과 새로운 시작. 새 정규 앨범의 제목이 아리랑으로 알려지면서 컴백의 상징적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제목 자체가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총 14개의 수록곡에는 멤버들이 군 복무 기간을 거치며 마주한 감정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K-팝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문화적 파급력을 증명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멤버들의 진심이 담긴 이 약속과 아리랑이라는 상징성은 K-팝 역사의 길이 남을 무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스케일과 장소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K-팝의 역사를 새로 쓸 무대와 투어.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와 월드 투어 계획은 단순한 공연 스케줄을 넘어섭니다. 이는 K-팝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의 중심에 세우려는 장대한 문화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장소 선정부터 규모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 7년간의 기다림에 답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19년 월드 투어가 취소된 이후 실로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대규모 해외 투어는 그 규모부터 압도적입니다. 역대급 규모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아티스트 단일 투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글로벌 여정 경기도 고향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를 종횡무진하며 전 세계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특별한 의미 데뷔일인 6월 13일에는 부산에서 특별 공연을 열어 팬덤 아미와의 유대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2022년 10월 부산 콘서트 이후 완전체 무대를 애타게 기다려온 팬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K-팝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컴백 무대 광화문 광장. 한국의 심장에서 세계를 외치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컴백 첫 무대로 광화문 광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엄청난 문화적, 상징적 가치를 지닙니다. K-헤리티지와 K-팝 융합 공연이라는 타이틀 아래 경복궁과 숭례문 등 역사적 랜드마크를 무대로 활용하려는 이 계획은 단순한 장소 선정을 넘어섭니다. 광화문 광장은 월드컵 응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던 한국 현대사의 정체성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의 공연은 한국의 역사적 유산과 가장 현대적인 문화의 상징인 K-팝의 결합을 통해 서울을 K-팝의 성지로 전 세계에 각인시키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탄소년단과 하이브가 1만 5천에서 2만 명 규모의 무료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꿈꾸는 바로 그 순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그 순수한 열정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의 심장에서 모두를 위한 축제를 열겠다는 이 숭고한 비전은 공연장 밖 현실에서는 팬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3. 축제의 이면 탐욕이 핥히는 팬심. 방탄소년단의 컴백이라는 거대한 문화축제가 일부 상인들에게는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할 대목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순수한 열정을 상품화하는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병폐이며 K-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화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룻밤 100만 원, 도를 넘은 바가지 요금 실태. 컴백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공연 예정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숙박업계의 탐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살인적인 숙박비. 공연 당일 숙박비가 평소의 최대 30배까지 치솟아 하룻밤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상식적인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예약 강제 취소. 더 큰 문제는 이미 정상적인 가격의 예약을 마친 팬들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의 방을 다시 내놓는 행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반복되는 악습. 이러한 바가지 요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BTS 부산 공연 당시 1박에 500만 원짜리 숙소까지 등장했으며 불꽃축제 등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티켓값 인상과 시야 제한석 논란. 팬심을 핥히는 것은 비단 일부 상인들의 탐욕만이 아닙니다. 콘서트 비용 자체에 대한 팬들의 불만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파른 티켓 가격 상승. 2018년 서울 공연 당시 최고가 11만 원이었던 티켓 가격은 이번 고양 공연에서 리허설 관람이 포함된 사운드 체크 옵션을 더해 26만 4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리허설 관람이 포함되었다는 명분 아래 2배 이상 뛰어오른 티켓 가격은 과연 팬들을 위한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가격 인상 전략일까요? 불합리한 좌석 배치. 팬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시야 제한석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BTS 빼고는 다 시야 제한석 아니냐는 자주 섞인 농담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큽니다. 이처럼 일부 상인들의 악질적 횡포와 주최 측의 공식적인 가격 인상이 맞물리며 팬들의 열정은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팬심을 핥히는 것은 비단 일부 상인들의 탐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시장의 실패와 상도위의 실종 앞에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반복되는 문제. 우리 사회의 시험대.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문제는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허점과 사회적 인식 부재가 맞물려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탄소년단의 컴백은 우리 사회의 상거래 문화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그 한계와 가능성.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엄중 경고.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행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자체의 자구책. 부산시는 관광객이 QR코드를 통해 바가지 요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학 기숙사나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공공숙박시설을 임시로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유. 법적 제재의 부재. 하지만 정부의 엄중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수십 년간 방치된 법적 공백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숙박요금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자율결정 사항이기에 미리 가격을 고지하기만 하면 평소에 몇십 배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장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용인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며 우리는 K-팝 제왕의 귀환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결론. 슈퍼스타의 귀환이 우리에게 묻는 것.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은 멤버들의 군 복무라는 긴 공백을 깨고 K-팝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역사적인 이벤트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심장부인 광화문에서 펼쳐질 그들의 무대는 전 세계의 K-팝과 한국 문화의 저력을 과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축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즉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팬들의 순수한 열정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추악한 상술과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K-팝의 제왕, BTS의 화려한 귀환은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소수의 탐욕을 채우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 사회 전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